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대단한 실패를 미리 알고도 막지 못한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구보다 평범했고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돈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의 돈은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는 것이었고 조금의 실패쯤은 시간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돈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됩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 준비를 할 필요는 없었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거나 결과를 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삶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반드시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깊어졌고 그 생각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통장을 꺼내놓고 같은 숫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총 12억. 평생 일하며 모은 돈, 퇴직금,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저축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앞으로의 시간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병원비도 대비해야 했고 혹시 모를 일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고맙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둘째 때 해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막내에게만 덜 해주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자금 4억. 아직 아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돈을 써야 할 돈으로 따로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12억이라는 돈은 제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편하게 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어떻게든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제가 하게 될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돈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되겠다. 큰 욕심 없이 있는 것 지키며 살면 되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돈은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되더군요. 조용한 집에서 아무 소리도 없을 때 괜히 통장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12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더 이상 다시 채워질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나가도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있었고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한번 써보면 아시죠? 검사 몇 개 하고 약 조금 타오면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나갑니다. 아직 큰 병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로 시작되는 지출은 늘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반복됐습니다. 이 속도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하루에 한 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무렵 막내 아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식장 이야기를 하고 하나둘 준비가 시작되자 제 마음속에서도 숫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4억. 아직 아들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해진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없게 됐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때부터 12억이라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 나눠 써야 할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이 돈이 일을 해주면 어떨까? 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방을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내 아들 결혼 자금 4억만큼은 이 돈에서 따로 만들어 놓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당연한 판단처럼 책임 있는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수백 번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다가 어떤 이야기는 딱 한 번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저에게 그랬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형님 같은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사람 좋게 말하는 거겠거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귓가에 맴돌더군요. 형님 같은 분이라서요.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한 힘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보다 먼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거든요. 나는 아무나가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은퇴하고 나면 이런 말에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요즘 사는 이야기, 은퇴 후 생활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내 결혼 앞두셨다면서요? 요즘 결혼 준비가 제일 돈 많이 들 때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제 상황을 찌르는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그냥 두면 가만히 줄어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리는 말이 사람 마음을 더 쉽게 열어버리니까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형님 나이에는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위험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소액으로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5천만 원 정도만 확인해 보시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들렸습니다. 5천만 원. 12억 중에 5천만 원이라면 솔직히 말해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빼면 되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땐 몰랐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숫자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돈이 실제로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건 말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믿기 시작하는 순간은 큰 수익을 봤을 때가 아니라 작은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결국 이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막내 아들 결혼자금 4억은 이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는 걸 직접 보고 나니까 그제야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였고 숫자로 확인됐고 무엇보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손에 쥔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선택을 합니다. 이건 되는 거다. 그 판단이 아주 조용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건 확인하셨잖아요. 이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느낌, 조심하라는 말을 해준다는 느낌이 오히려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한번 숫자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12억 중 5천만 원은 이미 움직였고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속도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는 항상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4억. 막내 아들 결혼자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단순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해놓은 책임을 제때 해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자 금액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으로는 확인했고 이제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선택이 나왔습니다. 2억. 처음 그 숫자를 입으로 내뱉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거 아니냐?
괜히 일을 키우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말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형님, 한 번에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넓게 보는 겁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마음이 스스로 설득을 해버립니다. 그래, 오히려 오래 끌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2억이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바로 결과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늘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7천만 원이 더해졌고 화면 속 숫자는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조면 된다. 큰 욕심이 아니라 계획대로만 가면 막내 아들 결혼자금 정도는 무리 없이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건 더 이상 해볼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 언제 빼면 가장 깔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은 이미 뒤로 물러설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한 말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더 벌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처럼 들립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나중에는 전부를 넣게 되는 말로 바뀌게 될 줄은. 여러분, 사람이 결심을 할 때 항상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결심은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마음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억이 움직이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흥분보다 먼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계산이 틀리진 않았구나.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은 맞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늘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4억, 막내 아들 결혼자금. 처음부터 전부를 맡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돈으로 결혼자금만 만들고 바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아니라 계획처럼 들리거든요. 도박이 아니라 정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그때 막내 아들과 터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식장 쪽에서 계약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달력이 펼쳐졌습니다. 결혼까지 6개월.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느긋할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다. 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 결혼 일정 맞추려면 지금이 제일 깔끔합니다. 괜히 나눠서 하다 보면 타이밍 놓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신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사람 마음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억을 넣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자금으로 마음속에 따로 떼어두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아니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어차피 이 돈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렇게 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 다음 장면들이 계속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아들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래, 아버지로서 할 일은 하고 가는 거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봅니다. 미래를 보고, 장면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끝내기 위해 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정리의 시작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시작이라는 걸. 이상하다는 느낌은 항상 조용하게 옵니다. 큰 소리로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듯 지나갑니다. 이상한데? 저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면 속 숫자가 예전처럼 편하게 늘지 않았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움직임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괜히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서지 않는 느낌.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형님,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나가시면 제일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멈추기엔 너무 많은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아들 손을 잡고 서 있던 모습, 그날의 표정까지 이미 다 봐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본 미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무렵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잠들기 전에도 한 번. 숫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는 순간들이 점점 잦아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흐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형님, 너무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판단 흐려집니다. 지금은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틀린 말을 경계하지만 맞는 말 앞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지금 빠지면 오히려 손해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숫자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서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위험한지는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거야. 그렇게 저는 불안함을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벌고 있을 때도 아니고 돈을 잃기 시작했을 때도 아닙니다. 잃은 걸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휴대폰을 켜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전날 밤에 보던 숫자보다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잠깐 흔들린 거겠지. 어제도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화면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봤고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숫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현실이라는 게 눈앞에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손실이구나. 여러분, 이때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빠지면 이 손실은 확정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형님, 지금 나가시면 손실 확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말에 의심 대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벌 생각은 없다. 원래 있던 것만 되찾으면 된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벌겠다는 생각은 욕심으로 보이지만 되찾겠다는 생각은 정당해 보입니다. 내 돈을 다시 가져오는 건데 그게 왜 욕심이냐?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날 이후로 숫자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늘어난 금액을 봤다면 이제는 줄어든 금액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회복하면, 이 선만 넘으면, 기준이 앞이 아니라 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만 봅니다. 원래 얼마였지? 어디까지 내려왔지? 그리고 그 간격을 없애는데 모든 생각을 씁니다. 그 사람은 그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럴 때는 정리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여기서 움직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순간부터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도 아니었고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회복이 빨라질 텐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생각은 전부를 잃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돈 생각이 아니라 막내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이 상태로 가면 그 생각이
마음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번에만 정리하자.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 선택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망갈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줄어든 숫자, 회복되지 않는 흐름, 그리고 계속 미뤄지는 시간. 이대로 가면 결혼 날짜가 먼저 오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계산을 다르게 합니다. 손실이 얼마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손실은 그대로고 시간만 지나간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다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돈, 아직 움직이지 않은 돈. 이걸 가만히 두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면 사람은 이미 한 발 넘어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안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 날 아들 손을 잡고 서 있던 모습, 친척들 얼굴,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로 서 있는 제 모습,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그 장면은 영영 사라진다. 여러분, 이때의 선택은 욕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해준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만 정리하자. 여기서만 회복하면 된다. 말은 아주 단순했고 마음도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던 돈을 전부 넣었습니다.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선택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사람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렇게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편해서가 아니라 도망치듯 잠든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끝나 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아침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만큼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장면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몸을 일으켰고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그런데 화면을 여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긴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더 봤고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비명도 없고 큰 충격도 없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던 돈이 아침이 되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 설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시지를 남겼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로그인하고 앱을 껐다 켜고 마치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다는 듯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한 문장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결혼까지 6개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혼자 마음속으로만 약속해왔던 그 4억.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 생각이 돈보다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밖에서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는데 제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울지도 않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만 돌아다닙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이게 꿈이었다고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만 시간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지나도 다음 날이 와도 사라진 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고도 아니라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막내 아들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잡혀 있고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조금. 손에 쥐고 있는 만큼의 돈으로 계약금이며 준비 과정에서 나가는 자잘한 비용들은 어떻게든 처리했습니다. 식장 계약금, 예복 관련 비용, 당장 미룰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건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돈이 지금 제 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전화기를 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 있지는 않은지, 어제 부탁했던 사람이 답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부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급한 일이 생겼다. 잠깐만 빌릴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만 말을 꺼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들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며 아들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건 괜찮죠? 이 정도면 무리 안 되죠?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제겐 칼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야 그나마 수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숨이 막힙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식 날이 오면 나는 무슨 얼굴로 서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제가 아직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고, 아직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돈 버는 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쉽게 믿게 되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입니다.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부디 저처럼 말을 못한 채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애 방이었습니다.